녹화를 시작합니다. Everybody, look at the monitor. 오케이? 자, 오늘 4-1, 2하고 4-2까지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nd 여기 있구나. 자, 보시면 오늘 이제 전자기 유도가 뭔가? 전자기 유도가 뭐냐? 우리가 이제 자석이나 코일을 가까이 가져가면 이 코일의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그 코일의 전류가 흐르는 그 방향, 그리고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압, 즉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압을 유도 기전력이라고 그래요. 그 유도 기전력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유도 전류가 뭐냐? 유도 전류. 응? 어이, 미스터 프렌드. 유도 전류가 뭘까? 유도 전류가 뭐예요? 씨름 전류의 반대냐, 유도 전류가? 그렇지.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 생긴 전류, 유도 전류. 그러면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유도 현상이라고 한 게 뭐냐면, 자석과 코일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코일이 그 솔레노이드 코일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제 이렇게 원형 코일인데요. 원형 코일 안에 이제 철심이 있는 거를 솔레노이드라고 그래요. 하지만 이제 그것들을 합쳐서 그냥 솔레노이드 코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코일이 솔레노이드 코일이죠. 이런 거요. 이 철심에 이 코일이 이렇게 빙글빙글 감겨져 있어요. 예? 이걸 솔레노이드 코일이다. 원래는 이 철심과 이 코일을 합쳐서 솔레노이드라 그래. 하지만 그냥 우리가 그걸 엄밀히 구분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유도 전류라고 하는 것은 자석과 코일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가까이 가거나 또는 멀어질 때 발생하는 전류가 유도 전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모든 발전기는 이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이 뭐냐? 유도 전류를 발생시키는 그 힘의 근원이 뭐냐라고 보면 유도 기전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자기 유도에 의해 코일에 전류가 흐르도록 하는 전압이다. 이걸 유도 기전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조금 있다가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결정되는가 살펴보기로 할게요. 자, 그러면 유도 전류의 방향을 좀 보겠습니다. 유도 전류의 방향은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항상 자, 자석 N극이 이렇게 코일에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요. 코일에 가까이 가면 이 코일에 자기장이 이제 유도가 되는데, 어떤 식으로 유도가 되냐면 N극이 가까이 오면 N극을 방해하는 방향, N극을 싫어하는 방향, N극을 방해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N극이 가까이 가면은 이 코일의 이쪽에 N극이 생겨요. 이쪽이. 그 다음에 이쪽이 코일의 반대편, 이쪽이 이제 S극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N극을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얘기를 해보면 이거죠. 가까이 갔어요. 이렇게 자석이 N극이 이렇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럼 코일 이 오른쪽에 이쪽이 N극이 생기고 이쪽이 S극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오른손을 이용해서 엄지가 가리키는 것이 N극이야. 코일. 예? 요 코일의 N극이 오른손 엄지손가락이에요. 그리고 4개의 손가락이 감아도는 방향. 이게 전류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감아 돌아야지. 감아 돌면 코일의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알 수 있어요. 코일의 N극이 어디냐? 코일의 N극은 오른손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감아도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다. 그래서 지금 이 분홍색 사인펜으로 전류의 방향을 표시해 놨어요.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돼 가지고 AGB 형태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래서 코일의 전류는 어떤 방향으로 흐르느냐?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데 코일의 N극이 가리키는 그 방향은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코일의 N극이야. 코일에 유도되는 N극. 그리고 4개의 손가락을 감아 돌려야 돼. 알겠습니까? 4개 감아돌 때 감아도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처럼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이 자석 여기 코일 있죠? 코일이 엄청나게 많이 감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석을 넣었다 뺐다 막 합니다. 그러면 이 코일에 그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고 그 유도 기전력에 의해서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돼. 그러면 전류의 방향을 어떻게 결정한다고?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야. 만약에 N극이 가까이 갔어. 그러면 코일의 어느 쪽에 N극이 형성되지? 위쪽이 아래쪽이야. 그렇습니다. 이 N극 이쪽이 생기고 이쪽 코일에 이제 아래쪽에 S극이 생겨요. 그러면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하늘을 향하고 4개 감아도는 방향, 이게 이제 전류의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오른손이죠. 오른손 코일의 N극 4개의 감아도는 방향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유도 전류의 세기는 뭐에 비례할까? 유도 전류의 세기는 센 자석을 사용하거나 코일에 감은 횟수가 많거나 그 다음에 자석을 요 넣었다 뺐다 요 속도 빠르게 코일에 가까이 가거나 멀리 할 때. 예? 알겠습니까? 자석을 밀어넣는 속도, 자석 벨로시티가 빠르거나 자석의 세기가 크거나 코일의 감은 수가 많거나 이랬을 때 여기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가 커진다 라고 하는 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오른손 엄지가 코일의 N극이고요. 자석 N극이 가까이 가면 이 코일 위쪽에 N극이 형성이 됩니다. 코일 아래쪽에 S극이 형성이 돼서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전류의 방향은 코일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오른손 엄지고 4개의 손가락이 감아도는 게 전류의 방향이다. 그리고 이 전류의 세기는 자석의 속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빠른 속도, 그다음에 여기에 자석이 센 자석을 사용할 때, 또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 때, 그러면 자속 변화가 커요. 자기력선의 변화가 커. 변화가 커야 돼. 변화가 클 때 자기력선의 변화야. 예? 자기력선의 변화가 델타 파이라고 하는데, 이 변화량이 크게 되면 전류의 세기도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나머지 이제 뭐 이런 경우 4개의 경우를 다 해봤네요. N극이 가까이 가면 코일 이쪽에 N극이 형성되고, 그 S극이 멀어져요. S극이 멀어지면 S극을 못 가게 하기 때문에 위쪽에 N극이 형성되겠죠. N극이 멀어지면 못 가게 합니다. 못 가게, 이 자석을 못 가게 하면 이쪽이 코일 이쪽에 S고 여기 코일 아래쪽에 N극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코일에 어떤 N극과 S극이 형성이 되면서 그 코일의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 유도 전류의 세기는 자석을 넣는 속도, 그죠? 그 다음에 코일의 가문 횟수, 그리고 센 자석을 사용할 때 코일의 전류의 세기가 커진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기 유도 교과서 내용 나와서 한번 읽어볼게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할 때 전류가 유도됩니다. 자기장의 변화, 자기장만 형성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자기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기장의 변화라고. 자기장의 변화, 그 변화가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겁니다. 자기장만 가만히 자기장이 형성됐다고 해서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라 자기장이 변화가 있어야 돼. 코일에 생기는 자기장의 변화. 예? 그걸 자기장의 변화를 뭐라냐면 우리가 델타, 좀 어려운 용어로 델타 파이라 그래. 델타 파이. 이 델타는 변화량이야. 요거는 이제 뭐 자기장 또는 자속의 변화량이 있어야 돼. 델타 파이가 있어야지. 그래서 코일 근처에 자석이 움직이거나 자석 근처에 코일이 운동할 때 이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서 코일에 전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유도 전류는 이러한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유도 전류,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유도 전류. 그 유도 전류의 세기는 뭐에 비례한다고? 그 코일의 가분수. 빨리 움직일수록. 그렇습니다. 자석이 셀 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커진다라고 하는 거고, 이러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것을, 이 코일의 전류를 흐르게 하는 그러한 그 근원이 뭐냐? 이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 코일에 생기는 그러한 전압을 유도 기전력이라고 해. 유도 기전력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일의 유도 기전력이 형성이 되면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돼요.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려면 자기장의 변화가 있어야 돼. 변화. 요거 이제 좀 강조해보면,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으면 그 주변에 전류가 흐른다? 이건 아니라고. X라고. 에? 그러면 어떤 게 있어야만 되냐면 코일 내부에 자기장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델타 B가 있어야 돼. 그냥 B만 있으면 안 돼. 자기장이 형성되었다고 해서 코일 주변에 전류가 흐르지는 않는다. 변화가 있어야 돼. 넣었다 뺐다를 해야 돼. 델타 B가 있어야 돼.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이라고 하는데, 자기선속이라는 것은 자기력선의
어떤 총수를 의미합니다. 자기력선의 총수. 그걸 우리가 이제 파이라 그래요. 파이. 자기력선의 총수를 파이라 그러고, 저거 이제 물리원에 나가면 배울 거야. 자기력선의 총수가 파이고, 이 파이는 자기장에다가 곱하기 단면적을 곱한다라고 하는 거 그냥 슬쩍 봐주시면 돼요.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코일을 넣었다 뺐다 하면 자기력선의 총수가 변해요. 넣었다 뺐다 하면. 그러면 자기력선의 총수가 변하기 때문에 코일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고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력선의 총수, 자기선소 이코르 파이. 파이는 자기장 곱하기 단면적 뭐 이런 거 있어요. 공식이. 일단 자기력선의 총수 이거를 자기선소 기호는 파이. 파이는 자기장의 세기에다가 단면적으로 판다.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그냥 슬쩍 봐주시면 돼요. 여기서 꼭 눈여겨봐야 될 것은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다고 해서 그 주변으로 코일 주변으로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넣었다 뺐다를 해야 돼. 넣었다 뺐다 해야지 그 자기력선의 변화가 생기게 돼. 자기력선의 변화가 없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아. 전류의 방향은 4개의 손가락, 오른손으로 사용해서 4개의 손가락이 감아도는 방향. 코일에 형성되는 자극은 엄지손가락이 N극. 자석이 N극이 가까이 오면 N극을 밀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코일 위쪽에 N극이 형성돼.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아까 얘기했죠. N극이 가까이 가면 오른쪽에 N극, 왼쪽에 S극. 그죠? 그래서 감아 돌려라. 그러면 감아 돌리면 이렇게 앞으로 나오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네요. 나머지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석을 코일 안으로 넣을 때와 뺄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 정전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류는 방향이 반대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류 전류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류 전류 방향이 바뀌어요. 그 넣을 때와 뺄 때에 그 전류가 아까 N극, S극 엄지손가락으로 해보면 오른손 엄지하고 오른손 4개 손가락으로 해보면 전류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교류 전류가 생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N극이 가까이 가면 앞으로 나오죠. 전류가 오른손 4개 손가락 전류 방향이 반대다 라고 하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도. 자, 갔어요. N극이 가까이 갔어요. 전류 방향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N극이 멀어졌어요. 전류 방향이 이렇게 가잖아요. 왼쪽으로. 그죠? 그래서 방향이 바뀌어.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전류를 교류 전류라고 하죠. 교류 전류. 그러면 방향이 바뀌지 않는 전류는 무슨 전류라고 하지? 직류라고 합니다. 지금 이 가의 경우는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나의 경우 이렇게 전류가 흐릅니다.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류죠. 자, 이제 뭐 어떤 과학자 이름을 사용해서 전자기 유도에 관해서 정리를 이제 해 놓은 게 있네요. 여기 있네요. 패러데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는데 이 전자기 유도 법칙,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러한 교류 전류가 나오기 시작한 그 연도는 1831년 정도 돼요. 1825년, 1831년.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이나 150년 전도 채 안 되죠. 이 150년 전에 이 전류, 교류 전류, 직류 전류가 생겨서 정말 세상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잖아요. 밤에도 아주 휘황찬란한
그 전기 때문에 잘 살아갈 수 있고, 그죠? 그래서 뭐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발생된 전기나 수력 발전이나 화력 발전이나 핵 발전이나 풍력 발전이나 조류 발전이나 조력 발전이나 파력 발전이나 전부 다 그 발전기에서 생산되는 전류입니다. 교류 전류가 생산이 되죠. 자, 그러면 이 패러데이라고 하는 그 과학자가 어떤 법칙을 했어요. 그거는 아까 얘기했죠. 유도 전류의 세기에 관한 법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도 전류 세기에 관한 법칙. 그리고 그 세기는 여기 보시면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인데 시간 동안에 주어진 시간 동안에 자기력선의 변화량, 그러니까 넣었다 뺐다를 빨리 해라. 넣었다 뺐다를 빨리 해라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요거 얘는 뭐냐면 가문수를 많이 해라 이런 뜻이지. 가문수를 많이 하고 넣었다 뺐다를 많이 해라. 짧은 시간 동안에 자기력선의 변화를 크게 해라 이런 얘기지. 이거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발생한다 해서 마이너스를 붙인 거예요. 반대 방향. 이건 이제 부호는 이 자석이 들어오면 그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코일의 자극이 형성된다. 반대 방향으로 형성된다. 이런 뜻의 마이너스 부호지. 이거는 해석할 때. 그래서 결국 이 VL이 크면 결국 유도 전류의 세기가 커지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해석만 하시면 돼요.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가문수에 비례하고 자석을 넣었다 뺐다를 빨리 하면 짧은 시간 동안에 자속 변화량이 커지기 때문에 유도 기전력이 커지고 유도 전류의 세기가 커진다 라고 하는 것이 패러데이 법칙이지. 이 식을 굳이 통합과학 수준에서 해석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지. 교과서에 이 식이 나왔나? 나왔어요?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해석하면 돼. 나와 있으면 그냥 해석만 해. 어떻게? 유도 기전력, 유도 전류의 세기를 결정하는 유도 기전력은 코일의 가문 횟수 그리고 주어진 시간 동안에 자기력선의 변화율에 비례하는구나 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좀 더 쉽게 해석을 하면 코일의 가문수가 많고 그 다음에 그 코일을 빠르게 움직일 때 또는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 때 유도 기전력의 세기가 커지는구나.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는 유도 기전력의 방향, 유도 전류의 방향은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였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걸 거창하게 어렵게 이해하시려고 하면 안 되고, 아까 내가 가르쳐준 그 부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센 자석 사용하고 가문수 많고 넣었다 뺐다 빨리 하고 하면 유도 전류의 크기가 커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일 근처에 자석을 움직일 때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코일 근처에 자석을 움직일 때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무엇이라 하느냐? 확인 문제도 있어. 뭐라고 그러죠? 유도 전류 또는 유도 전류라고 해도 되고, 어떻게 보면 유도 기전력이 발생해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유도 전류라고 한다. 이 코일에 유도 자기장이 형성되어 유도 전류가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흐릅니다. 오른손 법칙은 엄지가 뭐라 그랬지? 그렇지, N극. 그 다음에 4개의 손가락이 감아두는 방향은 전류의 방향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발전기의 원리가 좀 나왔는데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어요. 이제 발전기는 이제 반대로 여기는 이제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반대로 코일을 회전시키는 거예요. 코일을 빨리 회전시키면 어떻게 될까? 빨리 회전시키면 그 자기장의 변화가 커지겠죠. 그죠? 그 때문에 전류의 세기가 커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좀 어렵죠. 이거는 이 발전기가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지금 N극이 이쪽이죠. 자, 이거 코일입니다. 이거 코일이야. 사각형 코일이야. 자, 이거에 이제 사각형 코일이 N극에 가까이 돌아가면서 이 사각형 코일이 N극으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N극이 이제 코일이 자석에 가까이 올 때는 코일의 N극이 어디에 형성되죠? 근처에 형성돼. 여기가 N극이 형성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펼쳐야 돼. 이렇게 펼쳐야 돼. 이렇게 펼치면 엄지가 N극, 코일의 N극. 그다음에 요 네 개의 손가락이 전류 방향. 그래서 요 화살표 방향이 전류 방향이죠. 여기 화살표 방향이 전류 방향이다. 화살표 방향이 전류 방향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코일이 자석이 가까이 오는 거. 반대로 멀어져요. 멀어지면 자, 여기 N극이죠. 멀어지면 이 코일의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니까 멀어지면 못 가게 하려고 코일 이쪽에 S극이 형성되죠. 그 다음에 코일 반대편이 N극이 형성돼요. 그러면 N극, 코일의 N극이 엄지손가락이에요. 코일의 N극을 가리키는 방향. 네 개 손가락 돌아가야지. 이게 돌아가죠. 이쪽으로 다시 이제 전류가 흐르게 돼요. 그래서 전류 방향이 이제 바뀌게 되죠. 코일이 자석에 멀어지는 효과. 그다음에 여기는 코일이 자석에 가까이 가죠. 가까이 가면 이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니까 여기 N극이 있기 때문에 코일의 N극은 바로 근처에서 형성이 돼야 되지. 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제 발전기라고 하는 것도 전류의 방향이 이제 시시각각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교류 전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보시면 지금 이거 화력 발전이죠. 이거 핵 발전입니다. 화력 발전의 원료는 뭘까요? 화석 연료겠죠. 그다음에 핵 발전은 뭘까요? 여기 원료가 원자 핵이겠죠. 주로 원자 핵인데 주로 이제 우라늄 235짜리를 사용해요.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막 물을 데피죠. 물을 데피면 수증기가 요 터빈을 돌리죠. 터빈을 돌리면 이 터빈이 돌아가면서 이쪽 요 발전기 여기에서 교류 전류가 발생해요. 요 터빈이 돌아가면서 요 발전기 안에서 교류 전류가 발생한다. 그죠? 그럼 여기 다는 운동 에너지겠죠? 다는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쪽 증기가 열 에너지가 여기는 다는 운동 에너지겠죠. 그죠? 여기 화석 연료고 화석 연료니까 화학 에너지겠지.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여기는 이제 핵 에너지겠죠. 핵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물을 데펴서 증기가 나오고 그 증기의 힘으로 터빈을 돌려요. 물을 데펴서 증기가 나오고 증기의 힘으로 터빈을 돌리지. 예? 여기 핵 에너지, 열 에너지. 화학 에너지, 열 에너지. 열 에너지,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전환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 하고요. 공유중지에서 다른 걸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그 변압기의 원리를 한번 다시 개념을 좀 잡아주고 싶어서 이제 다음 PPT를 보겠습니다. 변압기. 변압기는 이제 뭐 전기 기사라든가 전기 기능사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개념입니다. 문제고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변압기에서 그 어떤 식들을 우리가 이제 유도해 낼 수 있는가?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트랜스포머라고 하죠. 영어로. 영어 그 영화도 나왔다는데 트랜스포머라는 영화도. 이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것은 전압을 높이거나 전압을 낮추는 그러한 기계를 변압기라고 하죠. 그래서 변압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뭡니까? 변압을 이제 전압을 높여서 송전하는 이유도 있고 전압을 낮춰서 송전하는 이유도 있지만 전압을 낮추면 그만큼 위험성이 덜하죠. 예? 그래서 이제 변압기 구조와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할게요. 한번 볼래요? 자, 여기 보시면 요 사각형 철심이 있어요. 요 사각형 철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코일을 이렇게 감아놨어요. 코일 감은 수를 N1이라고 합시다. 오른쪽에도 코일을 감아놨어요. N2라 그래봐요. 그럼 이걸 반으로 나눠야 됩니다. 반으로 나눠서 이쪽에 만약에 에너지 손실이 없다면 이쪽에 공급되는 전력과 이쪽에서 나오는 출력 전력은 똑같아야 됩니다. 일단 자 그러면 잘 봐요. 자, 요 변압기를 반으로 나누어서 이쪽을 1차 코일이라고 이걸 2차 코일이라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꼭 알아둬야 될 거. 이쪽에 공급되는 전력과 오른쪽에서 나오는 출력 전력은 똑같다라고 하는 걸 알아줘야 돼. 일단 첫 번째 그 공급 전력이라고 그래. 공급 전력 이코르 뭐라고? 출력 전력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혹시 공급 전력의 공식 전력 공식이 뭐지? 그렇지. V1I 여기를 V1I1이라고 하면 여기를 뭐랄까? V2I2라 그래요. 그래서 요 식이 성립한다는 걸 일단 알아줘. V1I1은 이꼴 V2I2라는 요 식을 일단 알아주시고 요 식을 좀 변형하면 어떻게 될까? V2분의 V1은 I1분의 그래 요 식을 일단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요 식. 일단 요 식을 알아주라. 변압기에서는 V2분의 V1은 Y1분의 I2다 라고 하는 요 식을 알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꼭 알아둘 게 뭐냐면 잘 봐요. 자 여기 1차 코일에 V1이라는 전압을 걸어서 전류 I1을 흘려보내게 되면 요 1차 코일에 유도 기전력 E1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만약에 손실이 없다면 V1과 E1은 똑같습니다. 이게 포인트야. 여기 저항이 없다면 전력 손실이 없다면 V1 에너지 손실이 없다면 V1과 E1은 똑같아요. 그리고 전류를 이렇게 공급하잖아. 전류를 공급하면 전류가 흐르지. 그러면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그 코일 주변에 또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고 배웠지. 그래서 자기장이 형성이 돼서 그 자기장 타이1이 이렇게 철심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이동해 가요. 그러면서 또 여기에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니까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패러데이 법칙에서 유도 기전력 E2가 발생해요. E2가. 그래서 그럼 이 E2는 여기 만약에 에너지 손실이 없다면 이쪽에 걸리는 전압 V2하고 똑같아요. E2는 V2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 자 여기 E1과 E2는 유도 기전력의 색인데 뭐에 비례하냐면 E1과 E2는 가문수에 비례해요. E1과 E2는 가문수에 비례합니다. E1과 E2는 가문수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손실이 없다면 V1과 E1은 같고 E2와 V2가 똑같아요. 에너지 손실이 없으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여기 E2분의 E1은 N2분의 N1을 먼저 알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E1과 V1은 똑같다는 거. 에너지 손실이 없으면. 그 다음에 E2와 V2는 똑같다는 거 알아줘야 돼. 그래서 E2분의 E1은 N2분의 N1, V2분의 V1이 똑같아요. 그런데 위에서 아까 공급 전력, 출력 전력은 같다 그랬지? 그래서 V2분의 V1은 I1분의 I2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2, 1, 2, 1, 2, 1인데 1, 2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사실은 이렇게 해서도 구할 수 있어요. 요 식은 어떻게 해서 구할 수 있냐면 야 공급 전력은 V1, I1이지. 그럼 이것을 I1 제곱 R로도 쓸 수 있지. R1 이퀄. 요거는 I2 제곱 R2로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요거를 변형하면 요 식이 나와요. 루트로 씌워서. 그리고 요것들은 N2분의 N1은 만약에 뭐 5분의 3이다 그러면 N이 여기가 5분의 3이고 이것도 5분의 3이지. 몰라도 되죠. 여기까지는 몰라도 돼. 그래서 변압기에서 꼭 알아줘야 될 거. 자, V1을 걸어서 전류를 흐르게 하면 코일 I1은 전류를 흐르게 하면 이 코일에 어떤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고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는데 E1이라는 기전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코일의 어떤 자속 변화가 그대로 철심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때 오른쪽 코일에도 유도 기전력 E2가 발생하죠. 이 E2에 의해서 이쪽 코일 양 끝에는 V2라는 전압이 형성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손실이 없다면 V1과 E1은 같고 E2와 V2는 같습니다. 그리고 유도 기전력 E1과 E2는 가문수에 비례합니다. E1과 E2는 가문수에 비례해요. E2분의 E1은 N2분의 N1이다. 가문수. 그리고 E2분의 E1은 V2분의 V1이고 아까 공급전력, 출력전력이 똑같기 때문에 결국 V2분의 V1은 I1분의 I2라고 하는 또는 이러한 식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압기에서는 요 네 가지 식을 알고 문제에 적용시키면 끝이죠. 알겠어요? 네. 이게 이제 사실 전기 기사 자격증에 나오는 식인데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서 여기를 적용시키기가 좀 애매해서 그래서 이해하면 좋겠는데요. 일단 요 유도 기전력 E1과 E2는 뭐에 비례한다 그랬죠? 그렇지, 가문수에 비례한다는 것만 알면 되고요. 근데 V1은 사실은 원래는 요게 이상 변압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 변압기가 아니면 사실은 이상 변압기 아니면 V1이요. V1이 사실은 E1보다 커요. 조금 커. 이상 변압기 아니면. 그리고 요 E2가 V2보다는 좀 크죠. 왜냐하면 이쪽에 저항이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 저항이 걸려 있기 때문에 V1이 E1보다 크고 E2가 V2보다 크지만 이상 변압기에서는 V1과 E1은 같고 E2와 V2는 똑같다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 E1과 E2는 가문수에 비례하니까 E1과 유도된 기전력은 가문수에 비례한다. 그래서 그리고 또 공급 전력, 출력 전력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V2분의 V1은 I1분의 I2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요 네 가지 식들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뭐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뭐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고 앞에 이거 속 미분하면 W가 앞으로 다 튀어나오니까 이거 나중에 이제 대학에 가서 배우시면 돼요. 그러나 요거를 이제 해석하는 방법은 유도 기전력의 세기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가문수에 비례하고 넣었다 뺐다를 빨리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좀 했어요. 여기 나왔잖아요. 자, 여기에 이제 전압 VP를 걸어주면 유도 기전력 EP가 발생하고 여기 유도 기전력이 발생할 때 자속 변화가 그대로 이쪽으로 옮겨져서 또 여기에도 유도 기전력이 발생해요. 그 유도 기전력에 의해서 여기에 이제 전압이 이제 걸리게 되는데
결국은 이 EP분의 ES는 N1분의 N2가 성립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똑같이 ES, EP, NS, NP, VS, VP인데 이거 바뀌어요. 이제 이게 바뀐다고 전류는. 그건 필요 없고. 그래서 변압기에서는 이 식이 성립한다. 요 식. 요 식을 꼭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